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함수 마스터하기 6번째 동영상으로서 2022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진행되어진 최신 기출 문제 6회분을 집중 공략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필요한 문제지와 실습 파일은 아래쪽에 설명란에 올려드린 정보박사 컴퓨터 자격증 카페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 문제는 2022년 7월달에 진행되어진 B형 문제입니다. 함수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지를 보고요. 네. 함수 6문제인데 1번과 2번 1번은 세로로 길쭉이에요. 요게 영역이에요. 요게 1영역, 여기가 2영역. 첫 번째 셀에 함수식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 맨들로 나머지 행은 자동으로 채워서 구하게끔 주로 출제되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if 판정, 랭크 순위 매기는 거, 그 다음에 뭐 자주 나오는 부분 자체는 뭐 choose mid 조합, 날짜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에는 뭐 연도 구하라, 뭐 이어 함수라든지. 자, 볼게요. 순위 구하라. 네,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사준 순위를 1에서 3위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if하고 랭크점 EQ 사용하라 이렇게 돼있네요. 네. 판정 if 반드시 나오는데 I 5셀 선택하시고요. 여기는 if를 직접 입력할게요. 함수식 입력은 equal 입력하시고 if 이렇게 if 갈로 열기. 그 다음에 if 함수 사용법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fx를 누르세요. if 이 상태에서 fx 이렇게 누르면 인식이 안 됐어요. 그래서 if하고 갈로 열기까지 하셔야 돼요. 갈로 열기까지 해야 얘 함수야. 네, 이 상태에서 fx 누르면 if 함수인수 대화상자로 열려요. 로직 컨버터 테스트가 조건식인데 조건식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조건식은요, 문제 순차적으로 따졌을 때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사준 순위를 구해라. 순위 구하는 건 랭크점 EQ 함수 이용을 해서 구합니다. 여기다가 랭크점 EQ 하고 갈로 반드시 열어요. 갈로 열기까지 입력해줘야 여기서 얘는 함수야 라고 빨간 꾸러미로 인식이 되거든요. 갈로 꼭 입력하셔야 돼요. 랭크점 EQ 함수인수 클릭하게 되면 랭크점 EQ로 클릭하게 되면 랭크점 EQ 함수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어요. 랭크점 EQ 함수인수는 함수인수가 3개인데 첫 번째 함수인수 도움말을 참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하려는 값을 입력해줘. 상반기 판매량의 순위 구하라. 같은 행에 있는 상반기 판매량 입력셀 G5셀 마우스로 꾹 찍어가지고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 레퍼런스는 상반기 판매량 범위 영역 내에 8개 범위 영역 G5부터 G12까지 G5부터 G12까지 입력값들 중에서 6820은 6820, 4852, 4501 이렇게 8개 중에 몇 등이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랭크점 EQ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1번과 2번에 자주 나와요. 해당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울 때 해당 이 참조하는 이 G5부터 G12까지 영역이 G5부터 G12까지 이 참조 범위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범위를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돼요. 절대 참조로. 그래서 범위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F4번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열과 행합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어야 돼요. 열과 행합에 달러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해당 이 절대 참조로 바꾸는 걸 묻는 문제는 1번 아니면 2번만 나옵니다. 함수 문제. 그래서 랭크가 자주 나와요. 얘 중요합니다. 네,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더 방식은 내림사준 순위는 밑에 보면 내림사준 0 또는 생략이면 내림사준, 0이 아니면 오림사준이야. 내림사준은 큰값이 1등이에요. 큰값이 1등 0 지정합니다. 자, 얘가 1등이네요 6822 입력값들 중에 제일 큰 값입니다. 자, 그러면 얘 순위가 구해졌어요.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사준 순위가 구해졌어요. 잠수함은 상반기 판매량이 1등이에요. 자, 그런데 구해진 순위가 1에서 3까지는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네, 그러면 요 if를 클릭하세요. if를 클릭하신 다음에 if 함수의 조건식 로직 컨버터 테스트에서 구해진 이 순위가 1에서 3등까지에 해당돼 간단하게 비교 연산자
작거나 같다 3으로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작거나 같다 3 이하냐, 동의값은 8개 데이터니까 1부터 8까지가 나오겠죠. 8등까지가 나오는데 1, 2, 3등에 해당된다 그러면 3 이하 이렇게 하면 3, 2, 1 세 가지만 그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3 이하이면 실행문에다가 동의를 표시를 시키고, 요거는 그냥 랭크.eq 구한 요 랭크.eq 함수식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버리세요. 다시 구하지 말고. 그리고 랭크.eq를 아니면 여기서 복사해도 되고, 이렇게 블록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복사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자, 마우스로 잘못 범위 지정이 돼가지고 네. 랭크.eq로 구한 값이 3 이하이면 순위로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공백으로 해. 공백은 그냥 상따옴 묶음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구요. 네. 확인 눌렀을 때 결과값 얘 1. 그 다음에 요 자동챔 핸들 요 점을요 요 밑에까지 끌어요. 드래그 해가지고 12엔까지 채웠을 때 1, 2, 3 나머지 빈 공백. 중간에 굵게 표시되어진 부분 자체는 실선 굵은 거는 요 채우기 옵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를 선택하게 되면 네, 실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1번 풀이 끝났어요. 1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은 출시 연도를 구하라. 제품 코드의 마지막 4글자를 추출하여 연을 붙여서 구하라. 라이트 함수와 AND 연산을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쉬워요. 제5셀 선택하시고 한 개 함수로만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equal rig 직접 입력하게 되면 추천 함수가 뜨기 때문에 이게 더 속도가 빨라요. equal rig 라이트를 더블 클릭 하면 자동 완성됐죠. 간료 열기. 그 다음에 이제 요 도움말을 보고 도움말을 참조해서 풀 수 있으면 풀면 되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fx 눌러가지고 함수인수 대화상자에서 도움말 더 상세한 도움말 참조해서 텍스트 입력란은 추출하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를 지정해줘. 같은 행에 있는 뭐라고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4글자 추출하라. 제품 코드 셀 선택하고, 자 오른쪽에서부터 라이트는 오른쪽부터 몇 글자 뽑아라. 4글자 뽑아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4 하시면 돼요. PSE 2019 문자열에서 오른쪽에 4글자 뽑으면 2019야. 네. 됐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문제에서는 4글자 추출해서 연자를 붙여라 이렇게 돼있어요. 연자를 붙이는데 AND 연산을 사용하라 이렇게 돼있으니까 요 수식 입력지구 끝에다가 AND 상따옴표 연 상따옴표 닫기를 직접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식 입력지 클릭 AND 상따옴표 연 상따옴표 닫기 완성됐고요. 네, 확인. 그러면 2019년 이렇게 되죠. 요 자동차 핸들 이 점을 저기 12엔까지 끌어서 놓고 채우기 옵션 버튼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완성되어진 함수식 write 함수 AND 연결 연산자 이용한 수식 결과 함수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3번은 소리아 제품의 판매 가격을 구하는데 sumif와 countif를 이용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네, 이 13셀 선택하고요. sumif는 조건을 만들고하는 데이터 합을 구하는 함수고요. countif는 조건을 만들고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조건을 만들고하는 데이터의 합 나누기, 조건을 만들고하는 데이터의 개수 하게 되면 조건을 만들고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네, sumif를 먼저 equal sum 이렇게 입력하면 추천 함수 목록 쫙 떠요. sumif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 조건 범위는요 소리아 제품의 평균 가격 구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아가 어디에 입력돼 있어요? 아 개발사네요. 개발사 입력 범위, 개발사 이 머리걸 빼고요. D5에서부터 D12까지 영역을 블록 정합니다. D5부터 D12까지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그 입력값이 아람, 지성소프트, 소리아 3개 개발사인데 입력값이 소리아인거, 소리아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면 직접 입력한 거하고 같아요. 이게 더 빠르겠죠.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면 상따옴표 소리아 상따옴표 닫기 입력하는 것보다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하고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평균 가격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격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F12까지. 그러면 개발사가 소리아인 가격의 합이 구해져요. 가격의 합이 구해집니다. 확인 누르면 가격의 합이 구해졌는데
이거를 countIF 함수로 나눠요. 어떻게? 위에 수직 입력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수직 입력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끝에 클릭, 슬러시가 나누기 연산자입니다. 슬러시하고 countIF COU 이렇게 하면 추천함수 딱 떠요. countIF 더블 클릭 따닥 완성됐고, 그 다음에 팁입니다. 함수 인수 두 개 지정을 하는데 range, 심표, criteria 갈로 닫기 해줘. 요 sumif의 range와 criteria가 같아요. 그러니까 range하고 criteria 요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 다음 갈로 닫아줘 버리면 네 sumif, countif 조합으로 소리아 제품, 소리아 개발사의 가격의 평균이 구해졌어요. 엔터키. 3개니까 아까 구해진 값 나누기 3 해서 29,800. 자, 이 숫자 값은 심표 천단의 구분기호나 오른쪽 정렬 안 해줘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다음 네 번째, 최대 하반기 판매량 구하라. 네, 정의 내용인 하반기 판매량을 구하는데 맥스 함수 사용하라. 점수 주는 문제네요. 네, 쉽게 나왔어요. equal max 네, 그냥 범위 영역 지정하면 돼요. 근데 범위 지정이 하반기 판매량이에요. 하반기 판매량은 저희가 7번째 여기 조건에서 이름 정의할 때 범위가 네 H5에서 H12 영역이에요. H5에서 H12 그냥 여기다가 하반기 판매량 적으시면 돼요. 또는 H5에서부터 H12 블록 지정해도 자동으로 이름이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입력되어져요.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4번 맥스 함수 쉽죠? equal 맥스 갈로 하반기 판매량 입력 갈로 닫기 하고 엔터키 누르면 제일 큰 값 구해졌고요. 다시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M 제품의 총 판매량, 총 3반기 판매량을 구하라.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뒷섬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해당 J 13세 선택하시고 equal DM 이렇게 하면 뒷섬 DS 이렇게 하면 네 함수 목록 중에 뒷섬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네 함수 인수 대화상자 도움만 얻어가지고 풀게요.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데이터베이스 범위 입력해줘 이렇게 돼있는데 ITK 엑셀 시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의 데이터베이스 범위용량 고정이에요. 이 입력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B4부터 H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하시면 돼요. B4부터 H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하시면 돼요. 2작업이나 3작업에서 1작업 시트에 복사 붙여넣기해서 풀어라 라고 하는 그 요구 범위가 B4부터 H12에요. 네, 그게 입력 데이터예요. 자, 그 다음에 필드는 합을 구할 범위 영역 RM 제품의 총 상반기 판매량 합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RM 제품의 총 상반기 판매량 합계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판매량이 입력된 필드로 마우스를 꾹 찍어요. G4세. 그 다음에 기준은 RM 제품 네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네 개발사 RM이라고 딱 선택할 수 있게끔 입력을 해줘요. 네 요렇게 하면 끝났어요. 요렇게 완성된 함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확인 클릭. 마지막 6번째 가격을 구하는데 H14대를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고 V65 함수 사용하라. 고정이에요. 네 거의 100% 함수 6번째 문제는 V65 함수 묻습니다. equal VL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가 V65밖에 안 떠요. VL 입력하고 V65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 조회할 값은 H14셀에 입력한 값 그 다음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 H14셀에 입력한 값부터 시작합니다. 잠수함이 입력된 셀 C5셀입니다. C5셀부터 아까 데이터 입력 범위가 H12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H12까지 데이터 입력 범위가 H12거든요. 자, 실제적으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품명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라. 가격이 입력되어진 범위 F12까지 선택해도 돼요. 요 범위 영역을 범위 지정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전체 범위를 선택해도 되니까 굳이 따지지 않고 H12로 그냥 범위 지정하시는 게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냐면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몇 번째 있냐고요. 제품명이 첫 번째, 개발사가 세 번째, 유형이 네 번째, 가격이 유형이 세 번째, 가격이 네 번째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열 4라고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조회 방식은 제품명이 잠수함인 거 좀비5 02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값이니까 폴스만 물어줘요. 숫자값 범위명령 안 묻거든요. 그러니까 FASE 폴스 FALSE 또는 숫자값 0을 지정하셔도 돼요. 자, 완성된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식 vlookup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구해졌어요. 두 번째 회차는 2022년 8월달에 진행되어진 A형 문제입니다. 함수 문제는 20점 배점입니다. 6문제 총 120점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조건부 서식 문제 20점 차지합니다. 자, 함수 문제 풀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1번과 2번은 여기 첫 번째 셀의 함수식 작성해서 밑으로 채우는 걸로 돼 있어요. 자동차 맨들로 요 점을 밑으로 채워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출제되어지는 문제 유형들이 그것이 고정적이에요. if, rank, 뭐 choose, 뭐 mid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출제되어지는 유형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있는 경우는 뭐 year라든지 뭐 문제 볼게요. 만족도 순위로 구하는데 주어진 만족도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위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if rank.eq 거의 90% 나오는 함수 조합입니다. I 5셀 선택하고요. 네, equal 한 다음에 if 직접 입력할게요. if 입력하고 괄호 열기. 함수는 함수식 입력은 equal 함수명 갈로 구름이 이렇게 되는데, 자, equal if 갈로 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상자 이용해서 풀이를 할게요. 입력 오타 방지할 수 있고요. 그 긴가민가한 함수 인수에 대한 입력값 도움만 얻을 수 있어요. 로직 컨버터 테스트는 true 또는 false로 판정할 값이나 식을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만족도에 대한 내림차순 순위를 먼저 구하라. 그 순위가 1에서 3위까지이면 1에서 3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순위는 rank.eq로 구해야 돼요. rank.eq 입력하고 갈로 열기. 갈로 열기 해야지 여기 빨간 꼬르미로 묶이면서 얘가 함수야 라고 인식이 되어져요. 네, 요거 주의사항. 그 다음에 rank.eq로 클릭을 하게 되면 rank.eq 함수인수 대화상자로 바뀌어요. rank.eq 함수인수는 갈로 꾸름에 안에 함수인수가 3개 들어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할 값 입력해줘. 같은 행에 있는 만족도 입력셀 참조를 합니다. H5셀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H5셀에 입력된 만족도가 R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인데 비교 만족도 입력 데이터 8개 범위 H5에서부터 H12까지 영역 블록 지정 하되, 이 rank.eq가 시험에 꼭 나오는 이유는 이 레퍼런스 영역이 있어요. 비교 범위 영역. 만족도 이 8개 입력값들 중에서 90점은 몇 등이야, 86점은 몇 등이야, 98점은 몇 등이야 이렇게 됩니다. 즉 참조 위치가 고정이 돼야 돼요. 해당의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함수식이 여기 들어가더라도 참조하는 위치는 이 영역으로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 상대 참조를 두게 되면 이 위치에 따라 참조하는 위치가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이 영역을 참조해버려요. 영뚱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참조로 어떻게 쉽게 블록 지정 F4번 기능키 누르세요. F4번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기능키를 누르면 달러가 열과 행앞에 따다다닥 붙어요. 달러가 열과 행앞에 따다다닥 붙었어요. 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네, rank.eq. 자, 그 다음 오더는 점수, 만족도 점수니까 큰 값이 1등이에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 큰 값이 1등입니다. 0으로 지정할게요. 작은 값이 1등은 오름차순이에요. 하니까 85점은 5등이야 라고 구해졌습니다. 네. 자, 문제에서 만족도에 대한 내림차순 순위 구했는데 1에서 3위에 해당되어지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if를 클릭한 다음에, 요 if를 클릭한 다음에 그 조건식 부분에다가 여기다 입력해도 되고 여기다 입력해도 되거든요. 여기 넓은 데다 갈까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수직 입력지 클릭한 다음에 1에서 3등에 해당되어지는 경우는 이건 입력 데이터 8개거든요. 즉 1에서부터 8등까지의 경우의 수가 구해지는데 1, 2, 3등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구해진 동의값이 3 이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쉽게 조건 충족시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3, 작거나 같다 3, 그러면 3, 2, 1 3개에 해당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1에서 3위까지 표시시켜라, 동의에 표시시켜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rank.eq로 처리하거든요. 그럼 rank.eq를 요거로 복사를 하세요. rank.eq 함수식을 여기까지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if 다시 클릭한 다음에, 자, 3 이하에 해당되어지는 경우에는 value 언더바 if 언더바 true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하세요. 동의, 구해진 동의를 표시시켜라. 등위를. 근데 5등인 경우에는 3 이하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5등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네.
3등, 2등, 1등만 표시되어 있고 말하는 말입니다. 동일 표시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빈 공백은 그냥 상따옴표 묶음. 그래서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완성된 함수식은 if와 랭크.2키로 이용해서 먼저 동의를 구하는데 그 동의가 3 이하야? 3 이하면 해당 동의를 표시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 처리하라. 확인 클릭. 그 다음에 얘는 5등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거예요. 빈 공백 처리된 거예요. 마우스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12엔까지 끌어주세요. 이렇게 끌어가 놓아요. 자,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채우기 옵션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서식은 없이 채워라를 선택을 해주면 깔끔하고요. 1등, 2등, 3등 외 공백. 네, 1번 풀이 끝났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와서 치료 내용 J5셀 선택하시고요. 치료 내용은 진료 코드의 세 번째 값이 1이면 충격파, 2면 도수치료, 3이면 물리치료를 표시하라. 추즈 미드 조합. 자주 나오는 함수 조합이에요. 네. 이꼴 입력한 다음에 CHO 입력하면 추즈 함수 하나밖에 추천을 안 떠요. 이 추즈를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도 대화상자 실행되면 인덱스 언더바 nn 부분에다가는 자,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같은 행에 있는 진료 코드의 세 번째 글자 한 글자. 하나, 둘, 세 번째, 요거. 세 번째 글자를 뽑아오래요. 경우의 수가 1, 2, 3 중에 하나다. 그죠? 네. 자, 이 뽑아내는 거는 문자열의 부분적으로 문자열 추천한 함수는 미드 함수예요. MID 함수. MID 갈로 열기 꼭 합니다. 갈로 열기 하고 이 미드를 클릭을 해보면 다시 함수 인수가 미드 걸로 바뀌었어요. 텍스트는 같은 행에 있는 진료 코드 셀. 어디서부터 몇 글자 뽑아올까? 네. 세 번째 한 글자. 3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뽑아올까? 추출 글자 수 한 글자. 3, 1 지정하면 W1161 문자열에서 하나, 둘,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뽑으면 1이야.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추즈를 클릭. 추즈 클릭. 자, 인덱스 언더바 nn 값이 1일 때 실행문은 문제에서 세 번째 값이 1이면 충격파. 상따옴표 묶음 충격파. 그리고 2일 때 실행문은 밸류 위에다가 도수치료 꼭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줍니다. 글자는 3이면 물리치료. 요렇게. 네, 함수식 완성이 됐습니다. 추즈 미드 조합 문제이고요. 네. 자, 함수 문제는 6문제가 나오는데 해당 6문제 중에 2문제만 2개 함수를 사용해서 풀고 나머지 4문제는 1개 함수로 그냥 끝내는 걸로 돼 있어요. 네. 1번, 2번이 지금 현재 2개 함수 조합 문제 풀었기 때문에 나머지 3, 4, 5, 6은 함수 문제 한 문제 1개 가지고 풀게끔 출제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완성했고 확인.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만들 점으로 밑으로 이렇게 끌고 놓았을 때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펼침 버튼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일 때 충격파, 2일 때 도수치료, 3일 때 물리치료. 됐죠?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리치료 진료 건수를 구하는데 결과값에 건을 붙여라. 정의된 이름인 치료 부위를 이용하고 카운트 if 사용하시오. 쉬워요. 단일세 함수잖아요. 네. 2에 13세 선택하고 이꼴 입력한 다음에 COU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추천 함수 목록 쫙 떠요. 여기서 카운트 if 더블클릭 따닥 자동 완성되어졌고 갈려 열기. 네.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fx 눌러가지고 네. 함수 인수 대화 상자 조건 범위 영역인데 정의된 치료 부위 이용하래요. 그러면 레인지는 그냥 치료 부위라고 적으시면 돼요. 치료 부위. 이 치료 부위가 F5에서부터 F12까지 범위를 저희가 조건의 마지막 7번째 조건에서 이름 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 부위가 뭐인 거요? 허리 치료인 거. 네. 허리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세요. 허리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면 상따옴표 묶으면 허리 입력한 거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부위가 허리인 거는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건자 붙여라. 네, 엔드 연산제 이용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어가지고 위에 수식 입력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엔드 시프트 7번 키 상따옴표 묶음 건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식 결과는 3건이라고 되어 있죠. 확인 됐어요. 다음 1, 2, 3,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진료실 진료비의 평균을 구하는데 단 조건의 입력 데이터 용어 DAverage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2에 14셀 선택하고 이꼴 DAV DA 이렇게 입력하면 DAV 입력하면 하나밖에 안 떠요. DAV DAverage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 상자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데이터베이스 입력 범위는
문제 2작업이나 3작업에 보면 복사 붙여넣기 하라라고 하는 범위가 있어요. 1작업 시트에. 그 범위가 B4에서부터 H12입니다. 그래서 B4부터 H10이라고 못 박아버리세요. B4부터 H12. 그 다음 필드는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예요. 문제에서 1진료실에 진료비의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료비. 그러니까 평균을 구할 대상은 진료비입니다. 이 진료비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참조 방식으로 하는 게.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언은 1진료비. 여기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진료비 바로 밑에 1진료비 있어요. 이 필드가 기준이 됩니다. 진료비가 1진료비. 이렇게 블록 잡으세요. 네. 끝났어요. 이게. 요렇게. 완성된 함수 시간 요렇습니다. 이꼴 뒤에 버리지 갈로 B4부터 H12 심표 G4 심표 E4에서부터 E5 확인 클릭. 그러면 네 1진료실 진료비 평균은 9만원.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수 주는 문제. 네 최대 진료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웩스 함수 사용하시오. j 의 13셀 이꼴 max 최대 진료비 범위영역 내에 진료비 범위영역. 네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얘는 함수 인수 대하정자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뚝딱 이렇게 네, 마무리 하시는 게 오히려 빨라요. 이꼴 맥스 진료비 입력 범위 영역 내에 제일 큰 값 얼마야? 네 17만원. 마지막 네 6번 진료비 H14를 선택한 진료비에 대한 진료실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료실 구하는 문제인데 V로그 함수 사용하시오. J14를 선택하고 이끌 입력한 다음에 VL 하면 추천 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V로그업만. V로그업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네, fx 눌러가지고 함수인수 4가지 요구되어집니다. 누구 먼저 밸류는 고정이에요. H14셀 고정이고요. H14셀을 선택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언더 어레이 부분은 네, 힌트 팁을 드릴게요. 현재 현재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W 하나하나 6일이 어디에 입력되어 있어요? 어디에 B5셀. 그러면 시작셀은 B5예요. 시작셀 H14셀에 입력된 값이 시작셀이고 끝셀은 H12라고 못 박아버리세요. H12. 그럼 다 포함이 되어져요.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이렇게 범위 지정하는 걸로 익혀놓으시면 끝셀은 H12라고 못 박아버리세요. 시작셀은 H14에 입력되어진 값. 자, 현재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첫 번째 열에서 찾고자 하는 값을 찾을 거예요. 지금 W 하나하나 6일이니까 W 하나하나 6일에 대한 행을 딱 뽑아요. 뽑아진 행 중에서 몇 번째 열을 값을 가지고 올 거야? 진료실은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어요. 진료실은, 네, 그러면 네 번째 열입니다. 진료실 가지고 오라. 그러면 여기 4라고 적으시면 돼요. 컬 언더바 인덱스 언더바 열 순번은 4.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은 유사일치, 정확일치 중에 저희 시험은 ITQX는 정확일치밖에 안 나와요. 정확일치는 폴스입니다. FALSE라고 적어도 되고, 숫자 0을 적어도 돼요. 숫자 0. 이게 더 빠르죠. 네. 오타날 확률도 더 좁고. 폴스 대신에 숫자 0. 트루 유사일치는 네, 트루 대신에 1 입력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풀이 완료했습니다. 확인. 세 번째는 2022년 9월달에 진행되어진 A형 문제 풀이입니다. 자, 첫 번째 네,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함수 문제는 1번 영역이 여기, 2번 영역이 여기에요.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함수 문제는 크게 1, 2번 문제와 나머지 이렇게 구분되어져요. 세로로 길쭉하게 비어있는 부분은 첫 번째 비어있는 셀에 함수지 작성하고 이 자동 체험 핸들 이 점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른 행들은 이게 자동 완성되게끔 해야 돼요. 1번과 2번이 그렇고 나머지는 단일 셀이니까 요 각각의 셀에다가 완성하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1번과 2번에 나오는 함수가 주로 정해져 있어요. if 판정하는 거, if 판정하는 if 함수, 그리고 정의 구하는 랭크점 EQ 함수. 그 다음에 뭐 날짜 데이터 입력되어 있으면 이제 날짜와 관련되어진 함수들 나오는 편이고. 문제 볼게요. 네, 순차적으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등급 구하는데 현재 인원을 2로 나눈 값이 요양보고서보다 작으면 A, 그 외에는 B로 네, 구하라. if 함수, 단일 함수 요구하고 있네요. 쉬워요. I 5셀 선택한 다음에 함수식은 equal 입력한 다음에 함수명 입력합니다. if 대수문자 구분 안 하는데 대문자 추천드리고요. 그냥 갈로 열기 하세요. 이렇게 갈로 열기. 자, equal if 갈로 열기까지 입력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함수 사용법 도움말 잘 모르면 요 fx 눌러가지고 네 도움말을 참조하면서
함수식 작성하셔도 돼요. fx 누르면 함수인수 대하상자가 떠요. if 함수는 요구되는 함수인수가 3개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입력해야 된다? true 또는 false로 판정할 값이나 식 입력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조건을 순차적으로 해석해서 설정하셔야 돼요. 이 조건식 입력해야 되는데, 문제 보세요. 현재 인원을 2로 나눈 값이 요양보호사보다 작으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현재 인원을 2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같은 행에 있는 현재 인원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마우스로 꾹 찍고 얘를 2로 나누기 연산자는 슬러시 연산자예요. 그래서 나누기 2 요렇게 현재 인원 값을 나누기 2 했어요. 나누기 2 한 값이 요양보호사보다 작으냐, 같은 행에 입력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요거하고 비교해서 작다. 네. 조건식에는 반드시 이 비교 연산자가 사용되어져요. 조건식에는 비교 연산자가 사용되어지는데, 비교 연산자의 종류는 같다는 이꼴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크다가 왼쪽으로 입이 벌어져 있는 거, 그 다음 작다가 오른쪽으로 입이 벌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같지 않다,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작으냐 얘죠. 그래서 여기다가 작다 이렇게 꺽쇠 오른쪽 입이 벌어져 있는 거 입력하고, 뭐요? 요양보호사 수는 같은 행에 있는 요양보호사 수 입력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조건식 현재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가 요양보호사 수보다 작으냐. 네. 작을 때 실행하는 실행문은 문제에서요. 그 경우에는 A가 표시되게끔 해 상따옴비 묶음 A 입력합니다. 문자는 반드시 상따옴비 묶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B로 하라. 네. 상따옴표 B 상따옴비 닫기. 요게 완성된 함수식이에요. 네, 쉬워요. 1번 판정문제 if 함수식 판정문제식 완성이 됐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여기 판정이 됐는데, 요 계산되어진 요 셀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서리 때는 작은 점을요, 삼각형 점을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끌어요. 12행까지 끌어서 놓아요. 그러면은 행단위별로 입력되어진 현재 인원과 요양보호사 수 데이터를 참조해서 판정이 되어져요. 근데 중간에 굵게 표시가 되어지니까 요 단추요,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1번 풀이 끝났습니다. 네, 1번 풀이 완성되어진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구분 구하는 셀, 첫 번째 셀 제5셀 선택하고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시설 구분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대형, 2면 중형, 3이면 소형으로 구하는데 추저하고 미드 함수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요 조합도 1번 또는 2번 문제로 자주 나와요. 요렇게 봅니다. 제5셀 선택한 다음에 추즈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추즈 함수식은 이퀄 입력하고, 네, 이퀄 입력하고 함수명 입력하는데 cho 이렇게 입력해보면 딱 추천 함수가 추즈밖에 안 떠요. 그러면 얘 추즈를 더블클릭 따닥 하게 되면 추즈가 입력 완료되고 관료 열기 깜빡깜빡합니다. 오타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함수식을 입력하면. 자, 그 다음에 또 fx 눌러가지고, 여기 fx 눌러가지고 추즈 함수에 대한 도움말 참조하도록 하겠는데, 추즈 함수는 함수 인수가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인덱스 언더바 넘버는 네, 목록 번호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번호값이 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를 뽑았을 때 그게 1이냐 2냐 3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같은 행에 있는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를 뽑아야 돼요. 그 함수식을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인덱스 언더바 num에다가 네, 미드 함수식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직접 입력합니다. 이꼴 입력하지 않고 MIT 갈로 열기, 요렇게 MIT 갈로 열기를 딱 입력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수식 입력 줄에서 미드 뒤에 빨간 갈로 그림에 딱 묶여야 돼요. 갈로 열기를 안 하면 그냥 MID 글자로만 인식을 하는데, 갈로 열기를 딱 하면 아, 이거 함수네? 라고 하면서 네, 빨간 갈로 그림에 딱 채워져요. 그리고 요 단계에서 미드 MID를 이 수식 입력줄에서 얘를 클릭합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이 MID를 클릭하게 되면 함수 인수 대상이 추즈에서 미드로 바뀌어요. 추즈에서 미드 걸로 딱 바뀌어요. 그죠? 네. 미드 함수는 함수 인수가 갈로그림 안에 입력해야 될 함수 인수가 3개야. 네. 첫 번째 텍스트 입력해줘 이렇게 돼 있어요. 추출하고자 하는 대상인데, 문제에서 관리
번호, 네, 관리번호 문자열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관리번호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하니까 입력값인 SL-제로제로1이 인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를 뽑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추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위치는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뽑을 건데 마지막 세 번째는 추출하고자 하는 글자 개수예요. 한 글자. 그러니까 S1-001에서 두 번째 글자를 하나 뽑아내면 얘는 S 다음에 1이니까 1이 구해진 거예요. 네. 자, 미드 함수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이 choose를 클릭하세요. choose를 클릭. 자, 그 다음에 1일 때 실행문 문제에서요. 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1일 때 실행문을 value 1에다가 직접 입력합니다. 대형 상따옴 묶음. 2일 때는 중형 되어 있어요. 네, value 2에다가 상따옴 묶음으로 중형. 3일 때는 소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상따옴 묶음 소형.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요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choose mid 조합으로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1일 때는 대형, 2일 때는 중형, 3일 때는 소형으로 판정하라. 확인 클릭. 판정이 됐고요. 요 점을 마찬가지로 1번처럼 요 점을 12엔까지 밑으로 드래그 끌어 놓아요. 끌어서 채워요. 횡단위별로. 그 다음에 요것도 중간이 굵게 되니까 선이 요 채우기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2번 풀이도 끝냈어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은 수원지역의 본인 부담금 평균을 구하는데 반올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고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하는데 라운드와 디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있어요. 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리고 끝에가 if로 끝나는 네, 함수가 3번 또는 4번에 꼭 나와요. 그리고 함수 문제는 6문제인데 문제에서 함수식이 사용 함수가 주어져요. 주어지는데 그 개수를 파악해보면 총 8개가 주어져요. 8개. 8개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6문제다. 그러면은 네. 두 문제만 복합식으로 나오는 함수는 맥시멈 2개 조합으로만 요구를 해요. ITQ 엑셀에서는. 그래서 두 문제만 2개 함수를 복합으로 사용해서 함수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단일 함수. 하나의 함수로만 풀 수 있는 문제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3번이 복합함수식인데 네, 2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라운드가 반올림 처리하는 함수예요. 디에버리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그 구해진 값을 화면상에 표시를 할 때 라운드로 처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네, 입력해야 될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값을 반올림 처리하는 라운드가 먼저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equal ROU 이렇게 입력하면 네, 라운드 계열이라고 해서 3개가 뜨는데 여기서 문제 조과는 라운드를 더블 클릭 네, 갈로 열기까지 입력됐고 요 단계에서 fx를 눌러가지고 함수인수 대화상자 라운드 함수에 대한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뜨면 네, 넘버 입력란에다가 여기다가 디에버리지를 DAVERAGE 입력하고 갈로 열기까지 꼭 입력해야 요 빨간 갈로그림만 묶이면서 얘가 함수로 인식된다 그랬어요. 갈로 열기 하고 디에버리지를 클릭합니다. 이 디에버리지를 클릭 하면 디에버리지 함수 인수 대화상대로 바뀌고 세 가지 인수가 요구된다. 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D로 시작하는 함수가 한 문제 꼭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 참조 범위는 힌트 2작업과 3작업에 보면 1작업에 그 범위 영역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작업해 라고 요구하는 그 범위가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범위가 뭔데요? B 사이즈부터 H12 영역입니다. 그래서 B 사이즈부터 H12 영역을 데이터베이스 범위로 지정하시면 무난합니다. B 사이즈부터 그게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 사이즈부터 H12 영역 요 범위 영역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블록 지정하고요. 그 다음 필드는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예요. 문제에서 수원지역 얘는 조건이고요. 본인 부담금의 평균 구하라. 즉 본인 부담금이 평균 구할 대상인데 제일 쉬운 방법 필드 입력량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본인 부담금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셀 주소가 딱 참조되면서 직접 입력한 것과 같아요. 본인 부담금을 직접 상따옴 묶음으로 입력한 것과 같아요. 오타 입력을 줄일 수 있죠. 자, 크라이테리어는 수원지역인 거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수원은 지역 수원이라고 여기 지역 발음 밑에 수원 딱 입력돼 있어요. 꼭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크라이테리어 입력량 클릭 지역이 수원인 거 이렇게 하시면 디에버리지 함수식도 완성이 됐어요.
디어브리지 함수식, 네, 함수 인수 설정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미리 보기로 보니까, 네, 수원 지역의 본인 부담금의 평균이 구해졌어요. 709,700원이라고. 자, 그러면 라운드로 다시 마지막으로 클릭해가지고 조건을 충족을 네, 시키도록 하겠는데, 문제 조건이 뭐였냐면 반올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구해진 값은 709,700원 단위까지 구해졌는데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 네. 자릿수 지정이 1000 단위까지 구할 때는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혼동되지 않고 네, 자릿수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네. 1000 단위면 1을 마이너스 90도 돌리면 빼기처럼 보이죠. 1을 90도 돌리면 빼기처럼 보이죠. 연계수가 몇 개예요? 3개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정하면 1000 단위까지 구해져요. 해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해보면 미리 보기로 보다시피 네. 709,700인데 71만으로 구해졌네요. 만 단위까지 구해졌는데요. 네. 1000 단위가 요 100단위에서 반올림이 됐어요. 100단위에서 반올림 되는데 100단위의 값이 7이니까 1 올라가면은 만이 되죠. 그래서 이게 네. 1000단위까지 구해라고 했는데 1000단위 값이 9가 아니라 만이 되면서 해당 1000단위가 0이 돼버린 거예요. 네. 어쨌든 완성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요렇게 하고 확인 해서 71만이라고 구해졌어요. 여기 쉼표 적용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감점되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현재 인원 100 미만인 요양수를 결과값에 개를 붙이고 카운트 if와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풀어라 이렇게 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자, 2에 14를 선택하고 이꼴 입력한 다음에 카운트 if 갈로 열기,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카운트 if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 조건 범위는 현재 인원의 입력값이 100 미만인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인원이 입력된 데이터 범위 영역인 G5부터 G12까지 영역을 블록 정합니다. G5부터 G12까지 영역 블록 정했고요. 네.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에다가는 100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미만은 작다예요. 조건식은 비교연산대로 받는 상따옴표 묶어야 돼요. 상따옴표를 묶고 작다 얼마요? 100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현재 인원 입력값이 100 미만인 거 인데 결과값은 5인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 돼 있어요. 네. 결과값에 개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고 엔드 연결 연산자 사용해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확인 누르면은 5만 돼 있으니까 이 수식 입력지를 클릭한 다음에 엔드 상따옴표 개 상따옴표 닫기를 직접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이 결과값은 요렇게 5개라고 구해졌어요. 4번까지 풀었고요. 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본인 부담금을 구하라. 정의된 이름의 본인 부담금 이용해서 구하는데 민 함수 사용하라. 굉장히 쉬워요. 이꼴 입력한 다음에 min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네, 갈로 열기 하시고 정의된 이름의 본인 부담금 직접 본인 부담금 갈로 닫기 하면 이게 완성된 함수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과값 구해보면은 본인 부담금 이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입력되어진 8개의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은 648,300 야! 라고 구해졌어요. 풀이 끝났고 다음 6번째는 반드시 브이로그 함수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요구 조건 자체가. 네, 브이로그 함수가 꼭 나옵니다. 6번째는요. 네, 브이로그 함수 반드시 100% H14셀을 선택한 본인 요양원에 대한 본인 부담을 구하라. 브이로그 사용해 equal VL 입력하시면 추천 함수는 브이로그밖에 안 떠요. 더블 클릭. 줘야 할 값은 자, fx 눌러가지고 함수인수 네, 도움만 얻으면서 할게요. 네. 함수인수 대화상자에 브이로그 함수는 함수인수가 4개야. 줘야 할 값 먼저 지정해. 꼭 H14셀을 선택한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정입니다. 그래서 H14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 H14셀에 지금 입력되어진 문구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어요? 입력 데이터에 행복나라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어요? 요양원 D5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D5부터 끝셀은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끝셀은 H12. 그래서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의 범위 지정은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이 입력된 셀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로 못 박으면 돼요. 그 다음에 컬 언더바 인덱스 언더바 NUM은 현재 이 선택되어진 범위 영역 내에서 문제에서요 뽑아오라라고 한 대상이 뭐예요?
H14제를 선택한 요양원에 대한 뭘 구하라? 본인 부담금을 구하라. 그 본인 부담금이 요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 몇 번째 열에 있냐고요. 첫 번째 열이 요양원이고, 두 번째가 설립일, 세 번째에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면 추출할 범위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영역에 추출할 대상 열은 3. 네, 세 번째. 본인 부담금은 세 번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3.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은 정확히 일치밖에 안 물어요. 정확히 일치는 폴스. 폴스라고 적어도 되고, 이렇게 FALC 이렇게 적어도 되고, 숫자값 0을 입력해도 폴스로 인식이 되어져요. 이게 더 빠르겠죠. 정확하고 0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6번째 함수식 문제도 풀이 끝났어요. v65 함수 확인. 네 번째 회차는 2022년 10월달에 진행되어진 A형 문제 풀이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함수 문제, 네, 전체 볼까요? 전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1번 choose mid, 2번 rank.eq, 3번 discount A 함수, 4번 sum if와 count if 조합, 5번 max 함수, 6번 vlog 함수가 나왔어요. 단계별로 한 문제씩, 네, 문제 살펴보면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는 1번과 2번 그 외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1번과 2번은 첫 번째 셀에서 함수를 작성해서 이 자동차 면들로 밑으로 12행까지 채워서 구하는 문제이고, 나머지 3, 4, 5번은 단일 셀, 한 셀에서만 함수씩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에 나오는, 주로 나오는 함수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if 판정, 네, if 판정. 그 다음에 순위 구하는 rank.eq. 그 다음에 이제 choose 조합 문제. 그 다음에 날짜가 입력된 경우에 날짜 관련되어진 year나 month, 그러한 연 뽑아라, 연도 뽑아라, 월 뽑아라. 네, 그 다음에 그 제품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mid 함수 조합. 요 mid 함수 나오죠. mid나 left나 right 조합 함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1번입니다. 음식물 처리 방식.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값,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에 하나, 둘, 세 번째 요 숫자 값을 뽑았을 때 그 뽑아진 값이 1이면 건조 분쇄, 2면 미생물 반려, 3이면 냉장형으로 구하라. choose mid 함수 조합으로 푸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보박사 설명드리는 함수 문제 풀이 절차는 첫 번째 복합 함수인 경우에는 첫 번째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풀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i의 5셀을 선택하고 여기다 equal 입력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choose mid 함수는 choose부터 먼저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cho라고 이렇게 딱 입력을 하게 되면 추천 함수가 딱 하나밖에 안 떠요. choose밖에 안 떠요. 그러면 equal cho, choose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인수 대화상도 도움말을 얻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fx 누르게 되면, fx 누르면, 네, 함수인수 대화상자 이렇게 뜨는데 index 언더바 num에 순번을 적습니다. 이 choose 함수는 인수 목록 중에 하나를 고르는 함수인데, index 언더바 num에는 인수의 위치를 지정하는 숫자값이 들어가야 돼요. 숫자값이 들어가는데 그 숫자 지정을 mid를 이용을 해서 처리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mid 갈로 열기 입력하시고, 위에 있는 이 수식 입력줄에 mid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mid 걸로 바뀔 거예요. 이 상태에서 mid 갈로꼴이 빨강으로 바뀌어야 돼요. 함수로 인식되어졌을 때 mid를 클릭하면 함수인수가 mid 함수인수 대화상자로 바뀌었고, mid 함수인수 대화상자는 함수인수가 3개 요구되는데, 첫 번째가 대상 문자열, 두 번째가 문자열 중에 시작할, 추출하고자 하는, 뽑아내고자 하는 시작 위치,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위치부터 몇 글자 뽑아낼 건가, 이렇게 되거든요. 문제에서 제품 코드의 세 번째 한 글자 뽑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 입력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서 텍스트 입력 상자에 B5가 입력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num은 3, 그 다음에 넘버 값은 1 이렇게. 그래서 PC1002 문자열에 세 번째 한 글자 뽑아내면 1이라고.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mid까지 끝났고 다시 수식 입력줄에서 choose를 클릭합니다. choose를 클릭하면 choose 함수인수 대화상자로 바뀌어요. 자, mid를 이용해서 뽑아낸 값이 1일 때 실행문을 value 1에다가 적습니다. 문제에서요, 1일 때는 건조 분쇄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상따옴표로 묶어야 돼요. 주의사항은 상따옴표로 건조 분쇄, 상따옴 묶음. 2일 때 실행문은 미생물 반려, 상따옴표 묶음, 미생물 반려, 상따옴표로 묶어주고, 세 번째 냉장형,
상따옴표 냉장형 상따옴비 닫기 이렇게 네 해서 1번의 함수식에 완성되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즈 미드 조합으로 제품 코드의 세 번째 한 글자를 뽑았을 때 1이면 건조 분쇄, 2면 미생물 반려, 3이면 냉장형. 지금 첫 번째는 1이기 때문에 요 미리 보기로 봤을 때 건조 분쇄야 라고 네,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확인 눌러가지고 결과치 확인해보면 건조 분쇄 맞죠? 자, 요 점을 아랫단으로 자동차 맨들을 쭉 끌어내려요. 12엔까지 놓았을 때 중간에 경계선이 굵게 표시되니까 추천입니다. 요 자동 체험 옵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를 선택하세요. 서식 없이 채워 요렇게 선택하세요. 그러면 중간이 실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1번 풀이 끝났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비고에다가 무게 감소량의 내림사준 순위를 구하라. 랭크.eq 함수 사용하시오. 랭크.eq의 출제 율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꼭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2의 5셀을 선택하시고요. 단일 함수니까 equal ran 직접 ran 이렇게 입력하면 네, 추천함수 목록 중에 랭크.eq 찾아지죠? 더블클릭 따닥 하면 랭크.eq가 자동 완성되고 간료 열기까지 채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fx 눌러가지고 랭크.eq 함수에 대한 함수인수 도움말을 참조해서 함수식 완성하도록 하겠는데 넘버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값 같은 행에 있는 함수식 입력되어지는 같은 행에 있는 무게감소량 입력셀 H5셀 그리고 레퍼런스 영역은 무게감소량 8개 범위 영역 H5에서부터 H12까지 영역 블록 지정. 이 범위 영역 내에서 90%는 몇 등이야. 이 랭크.eq가 자주 물어지는 이유는 이 레퍼런스 영역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입력되어지는 함수식의 위치에 상관없이 이 무게감소 비교 범위 영역 H5에서부터 H12는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절대참조 주소로 바꾸는 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익혀 놓으세요. 레퍼런스 영역의 그 입력값은 절대참조 주소가 입력되어야 된다. 절대참조 주소라는 부분은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참조하는 위치가 고정이다. 열과행 앞에 달러가 붙어야 된다. 열과행 앞에 달러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네, 이 달러를 수동으로 붙여줘도 되지만 자동으로 붙이는 방법은 F4번 기능키를 이용하면 돼요. F4번 기능키. 그래서 레퍼런스 입력된 마우스로 블록 지정해서 입력된 H5에서부터 H12 블록 지정하고 F4번 기능키 누르면 열과행 앞에 달러가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요. 그러면 이 범위 영역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 자, 이 범위 영역에 입력된 8개의 숫자 값들 중에서 네, 90% 즉 0.9는 몇 덩이야 라는 부분인데 덩이를 구하는 방식으로서 오더는 두 가지 네, 오름사준과 내림사준 방식이 있는데 내림사준을 안내보면 0 또는 생략은 내림사준이야 0이 아닌 값은 오름사준이야. 여기서는 내림사준을 요구하니까 0이라고 지정하세요. 0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5등이라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뒤에 추가 문자 입력하라 요구 조건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이제 절대참조를 바꾸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확인 클릭, 해당 셀 선택, 자동차 맨들 요 점을 아래 12엔까지 끌어놓고 네, 요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라를 선택해서 경계선이 실선으로 바뀌게끔 하고 1등부터 8등까지가 구해져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동률이 지금 5등 5등 2등 2등 이렇게 동률이 있네요. 네, 동률이 있는 경우에는 큰 값이 큰 순위가 7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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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순위가 기재가 되어져요. 자, 2번 풀이 끝났고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스마트홈 제품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2에 13셀 선택하시고 결과값에 개를 붙여라. 단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카운트 A 함수와 AND 연산자를 이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단위 함수예요. equal DC 이렇게 하면 equal DC 입력하면 dcount와 dcount A 추천으로 뜨는데 문제에서는 dcount A 사용해 더블클릭 간료 열기 자동 완성되면 자 fx 누를게요. fx dcount A 함수 인수 내야 상자 3가지 네,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아를 지정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2작업과 3작업에 보면 꼭 1작업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가 데이터베이스 범위다 라고 개념 잡아 놓으시면 혼동되지 않아요. 그 영역이 뭔데, 2작업 보세요. 2작업 보면은 1작업에 B사부터 H12 영역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B사에서부터 H12 영역을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으로, B사부터 H의 12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B사부터 H12 고정화 시켜버리세요. 그 다음 필드는 dCount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dCountA는 최종적으로 추출되어진 셀의 빈 공백이 아닌 셀 개수를 구하는 함수라서 필드 지정을 할 때 문자가 입력됐던 숫자가 입력됐던 상관없어요. 우선은 스마트 홈 제품 개수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스마트 홈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필드는 유통사네요. 유통사를 선택해 볼까요? 필드를 유통사, 필드 있는 한 클릭한 다음에 유통사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유통사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는데, 이 케이스는 B, C, D, E, F, G, H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dCount 함수가 있어요. 끝에 A가 없는 dCount 함수가 출제가 되어졌다면 반드시 숫자가 입력된 등록일이나 최저가나 이렇게 숫자가 입력된 열을 지정하셔야 돼요. 조건을 만족하는 셀에 숫자가 입력된 셀 개수 구하는 함수가 dCount 함수고, dCount A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에 문자든 숫자든 뭔가 입력된 셀 개수를 구한다. 조건 범위는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스마트 홈 제품 개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유통사가 스마트 홈, E4에서부터 E5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스마트 홈의 개수가 3이라고 보여졌는데, 요구 조건에서는 결과값에 개자를 붙이는데 AND 연결 연산을 사용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무리할게요. 저기 상단 수식 입력줄 끝에 클릭한 다음에 AND Shift 7번 상따옴표 개 상따옴표 닫기 요렇게 입력하세요.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3개라고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3번 풀이 끝났고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웰빙케어 최저가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정의된 이름이 유통사를 이용하는데 sumif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sumif와 countIf 함수가 지금 2022년 시험 출제가 될 때 한 7번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출제율이 높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E에 14셀 선택하시고, sumif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sumif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입력값의 합을 구하는 함수고요. countIf는 조건 범위 내의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합 나누기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평균이 구해져요. 그래서 sumif부터 해야 됩니다. equal sumif su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중에 sumif 더블 클릭 fx 누르고, sumif 함수인 수 조건 범위인데 문제에서 웰빙케어의 최저가의 평균을 구하라. 웰빙케어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어요? 유통사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럼 range 입력 범위는 웰빙케어가 입력되어진 필드 데이터 값 E의 5에서부터 if로 끝나는 함수는 이 표 머리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유통사를 범위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스마트 홈, 웰빙케어 이렇게 입력 데이터 E5에서부터 E12까지인데 이름 정의가 유통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 영역 블록 지정했을 때 자동으로 유통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유통사로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크라이테리어는 이 입력값이 웰빙케어인 거, 웰빙케어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세요. 빠르고 정확합니다.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최저가, 최저가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F12까지, F5에서부터 F12까지 영역 블록 정했어요. 그러면 유통사가 웰빙케어인 최저가의 합은 132만 960이라고 구해졌어요. 자, 확인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요거는 웰빙케어 최저가의 평균이 아니라 합계가 구해졌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하고요. 나누기 연산자는 슬러시입니다. 슬러시 하고 COU 이렇게 하면 추천함수 목록 중에 countIf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 힌트, 팁 알려드리면
SUMIF count if의 range와 criteria 두 개 함수인 수는 이 SUMIF 것과 같아요. 조건 범위와 기준이 같기 때문에 요 유통사 쉼표 이 6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가로를 닫으면 함수식 작성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주게 되면 웰빙케어의 최저 판매가의 평균이 구해져요. 웰빙케어 최저가 평균이 구해졌어요. 443,320. 해당 이 요거 숫자인데 숫자에 대해서는 그 정렬 기준 회계 오른쪽 숫자 회계 오른쪽 안 맞춰줘도 되나요? 안 맞춰도 돼요.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셔도 돼요. 뭐 첨단의 구분기호 적용 안 해도 돼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소비 전력 구하라. 네. 맥스 함수 사용하시오. 점수 주는 문제예요. equal max 갈로 최대 소비 전력. 소비 전력 중에 제일 큰 값. 소비 전력 입력 범위 그냥 직접 지정해 버릴게요. G5에서부터 G12까지 갈로 닫게 하면 이게 함수식 완성이에요. equal max 갈로 G5에서부터 G12 영역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비 전력 범위 영역 중에 제일 큰 값 엔터키 누르면 700이라고 구해졌고요. 마지막 6번입니다. 무게 감소량을 구하는데 H14를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무게 감소량을 vlookup 함수 사용하라. 자, 6번 함수 문제는 vlookup 함수 문제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꼭 vlookup 함수식으로 물어요. J14세 선택 equal VL 입력하면 추천 함수는 vlookup 밖에 없어요. 더블 클릭. 자,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 장자가 실행이 되면 lookup 언더바 value에다가 문제에서 꼭 H14세를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문제의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lookup 언더바 value에다가 H14세를 마우스로 꾹 찍어가지고 입력시키세요. H14셀. 그 다음 테일 언더 어레이는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네, PC1002로부터 시작. 범위 선택. PC1002, B5에 있어요. 그냥 끝셀은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H12. 그래서 이 케이스는 PC1002가 B5셀에 있었기 때문에 B5에서부터 끝셀은 H12로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해당 이 참조하는 범위 영역 내에서 뭘 뽑아오라고요? H14셀에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해서 무게 감소량을 구하라. 무게 감소량이 몇 번째 있냐고요. 이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무게 감소량이 몇 번째 필드냐. 첫 번째 제품 코드, 두 번째 제품명, 세 번째 등록일, 네 번째 유통사, 다섯 번째 최저가, 여섯 번째 소비 전력, 일곱 번째에 무게 감소량이 있어요. 그러면 일곱 번째 열 7 입력하라고.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은 정확히 일치밖에 안 물어요. 정확하게 일치는 false, 비슷하게 일치는 true. false라고 적어줘도 되고 숫자값 0을 입력해도 돼요. 숫자값 0을 입력해도 false라고 인식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vlookup 함수식 완성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번 풀이 끝났고요. 확인 클릭. 자, 무게 감소가 0.9 이렇게 뜨는데 여기는 9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퍼센트 단위로 표시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면 홈 탭에 요 표시 형식에서 요 퍼센트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빠르게 뚝딱 90%라고 바뀝니다. 요 퍼센트를 눌러주면 90%. 입력값이 이제 퍼센트로 입력돼 있으니까 요 뽑아진 것도 요 표시 형식하고 같게 설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다섯 번째 차는 2022년 11월 달에 진행되어진 A형 문제풀이입니다. 1번과 2번 함수 문제는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 작성한 함수식을 밑으로 이렇게 채워서 12n까지 채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나오는 함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if 판정, 그 다음에 rank.eq 순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choose 조합 문제 유형이 주로 자주 나와요. 문제 볼까요? 네, 그 틀을 벗어나지 않게 11월달 또 출제가 됐네요. 네. 1번은 rank.eq 문제입니다. 환산 점수의 내림선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i의 5셀 선택한 다음에 자, 함수식 작성을 가장 쉽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equal 입력한 다음에 rank.eq 어떤 함수 사용해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rank.eq를 rank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입력하면 추천 함수 목록이 쫙 떠요.
해당 이 추천 함수 목록에서 랭크.eq를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함수 이름이 오타 나지 않고 입력 완료되고 갈로 열기까지 채워져요. 요 단계에서 수식 입력줄 옆에 있는 fx 있어요. 요걸 눌러요. 요거 누르면 함수 삽입이라고 해서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요구되어지는 함수 인수를 설명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합니다. 랭크.eq는 함수 인수가 3개가 필요해요. 네. 함수식은 기본적으로 이꼴 함수 이름, 함수명, 갈록구름이 반드시 가집니다. 그리고 이 갈록구름 안에 들어가는 게 함수 인수인데 함수 인수는 함수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 도움말을 참조하시면 암기 안 하셔도 네, 풀 수 있어요. 자, 넘버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값 지정하라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요. 순위는 환산 점수의 내림선 순위 구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같은 행에 있는 환산 점수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습니다. 그래서 셀 주소가 입력되어 있고 하고 참조 셀 주소가 그 다음에 레퍼런스 ref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환산 점수 총 8개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여기 범위 영역 중에서 비교하는 거죠. 네, 각 그 검색 코드의 순위가 몇 등인지. 주의사항은 랭크.eq가 시험에 꼭 나오는데 주의사항은 이 레퍼런스 rf의 참조 범위가 절대 참조가 되어야 돼요. 해당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다른 셀들은 함수식이 자동으로 완성되도록 할 텐데 해당 함수식이 입력된 셀 위치에 상관없이 참조하는 영역이 고정이 되려면 픽스 시키려면 이 선택한 HOS부터 H12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 기능키를 누르면 열과 양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습니다. 요게 절대 참조 주소로 바뀐 거예요. 요거를 할 수 있는지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는 측면에서 랭크.eq가 그 시험에 90% 이상 확률로 나와요. 매회. 네. 자, 그 다음에 오더 부분에서는 큰 값이 1등으로 할 거야, 작은 값이 1등으로 할 거야. 내림사수는 큰 값이 1등입니다. 도움말 떼 있잖아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사순이야 0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랭크.eq. 이렇게 한 다음에 네, 2.9는 6등이네요. 확인. 그리고 이 자동체 맨들 요 점을요 여기 밑에까지 끌어요. 끌면 해당 경계선이 좀 굵게 이렇게 네, 채워지니까 요 채우기 옵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를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선으로 이렇게 네, 1등부터 8등까지 구해주면 됐어요. 1번 풀이 끝났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2번은 검색 엔진 검색 코드의 네 번째 글자 같은 행에 있는 검색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뽑았을 때 그 글자가 1이면 네이버, 2면 구글, 3이면 다음으로 구하라. 네. if하고 미다음 사용하라. 판정의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판정의 경우의 수 네이버, 구글, 다음 3개입니다. -1 하면 2개의 if 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판정의 경우의 수가 3개이기 때문에 if 함수 1개는 판정을 2개밖에 못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 판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제2의 5셀 선택한 다음에 이꼴 입력하시고 if 갈로 열기 그 다음 if에 대한 함수인수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요 fx 클릭 그러면 함수인수 if 함수에 대한 함수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는데 첫 번째가 조건식 두 번째가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문 세 번째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문 거짓일 때 실행문이거든요. 조건식은 순차적으로 네, 먼저 검색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뽑아 미드 함수 이용합니다. 네, MID 갈로 열기. 자, 이렇게 두 개의 함수의 복합으로 함수식을 작성하는 문제는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전체 함수 문제 몇 문제? 6문제. 중에 두 문제만 두 개 함수 복합으로 구하고 나머지는 다 한 개 함수만으로 구할 수 있게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ITQX에서의 함수 문제. 그리고 주로 나오는 함수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간혹 이런 질문 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A만 받으면 되는데 함수 몇 문제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최신 기출 문제 한 3회분 정도를 뽑아서 풀 수 있으면 함수 문제도 3문제 이상은 풀 수 있다. 같은 이제 나오는 함수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답해드리거든요. 자, 미드 갈로 열기. 미드와 갈로 열기까지 입력하셔야 여기가 갈로가 미드의 갈로가 빨간 갈로그룹으로 묶여요. 즉 미드도 함수네 라고 인식한 겁니다.
요 상태에서 mid 미드를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 if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미드 걸로 바뀌었어요. 미드 함수 인수 대화상자로 바뀌었고요. 네, 미드 함수는 함수 인수가 3개인데 첫 번째 대상 문자열. 자, 같은 행에 있는 검색 코드 입력셀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검색 코드 입력셀을 참조하게끔 네, B5가 입력되도록 하고, 그러면 B5에 입력되어진 문자열은 B5-112야. 네 번째 글자 한 글자 뽑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스타트 언더바 num은 추출하고자 하는 시작 위치는 4예요. 네 번째부터 몇 글자 뽑아라고요? 한 글자 1. 요렇게 하시면 미드 함수식 완성됐습니다. B5에 입력된 B5-002에 112의 문자열로 해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한 글자 뽑았다. 네, 뽑은 결과값은 1이야. 이렇게 미리보로 보이죠? 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시 if를 클릭하세요. 수식 입력줄에서 if를 클릭하면 if 함수 인수 대화 상대로 바뀌었고요. 같은 행에 있는 검색 코드의 네 번째 글자 한 글자 뽑기만 한 거예요. 그 뽑은 값이 네 번째 글자가 문제에서 이제 1이야. 그러면 네이버를 판정해. 같으냐 비교연산자. 조건식에는 꼭 비교연산 사용하는데 6가지. 네, 같으냐 이퀄, 크냐, 작으냐, 크거나 같으냐 이게 이상이냐, 작거나 같으냐 이게 이하이냐, 그 다음에 같지 않으냐 꺽쇠 마주보 이렇게 6가지 비교연산자 있어요. 여기는 1이냐 같으냐 이퀄,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1을 그냥 1만 입력하면 안 돼요. 그냥 1만 입력하면 폴스라고 판정을 하는데 상따옴표로 묶어야 돼요. 얘를 이렇게 상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 BO-1 네, 뽑은 게 아까 1 맞는데 상따옴표를 안 묶으니까 얘가 틀린 걸로 인식을 해요. 미드 함수는 문자 함수이기 때문에 추출된 결과는 문자이라서 1을 상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자, 1이면 뭐라고 판정하라고요? 네이버. 그래서 참일대 실행문은 네이버를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다. 나머지 뭐 구글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다 구글 하면 끝나는데 다시 또 쪼개어서 1이 아니야? 그러면 2냐? 2면 구글로 해. 이렇게 요구하니까 여기에 다시 if 함수식이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팁을 알려드릴게요. if를 다시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위에 입력한 요 if 함수식 있죠? 이꼴 뒷부분에 있는 if 요거를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자, 이꼴 뒷부분에 있는 if를 블록 잡은 다음에 복사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그 다음에 입력란 거짓일 때 실행문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붙여넣기 되어진 이 뒤에 있는 if를 클릭합니다. 뒤에 있는 붙여넣기 되어진 if를 클릭 한 다음에 수정합니다. 비교 1이면 네이버로 되어 있는데 2면 구글. 네, 그래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꼴 1이 아니라 2이면 실행문은 구글,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로. 그것도 아니야 그럴 때는 문제에서 다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함수식이 완성되어졌어요. 다중 if, 네, if 함수가 2개 이상 사용되는 함수를 다중 if 함수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풀이를 완료했고요. 네, 확인 누르게 되면 판정이 되어지는데 해당 요 자동차 맨들 요 점을 요 12행까지 드래그해서 채웁니다. 놓았어요. 굵게 중간에 굵은 선으로 표시되니까 채우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번까지 풀이 완료했고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어린이 문학 검색어의 환산 점수를 구하라. 결과값에 점을 붙이고 인덱스 매치 함수 사용하라. 네, 이 함수 문제 나와서 당황했어요 라고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시험 후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게 6월달에 한번 나왔어요. 금년도 2022년 6월달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빈도 높게 나오는 함수는 아닌데 자,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하고 매치는 이 13제 선택하고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 조합으로 나오면 무조건 인덱스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equal int 이렇게 하면 추차 함수가 네, int 이렇게 하면 추차 함수가 인덱스와 인다이렉트 뜨는데 인덱스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fx 클릭 해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 첫 번째 거 그냥 인수 선택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대상 범위 영역을 먼저 네, 함수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대상 범위는 선택을 할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어린이 문학 검색어의 환산 점수라고 돼 있어요. 네, 어린이 문학 검색어에 어린이 문학 세 번째 있네요.
어린이 문학 검색어의 환산 점수, 어린이 문학 검색어의 환산 점수는 2.4입니다. 결과값은 2.4인데 얘를 이제 뽑아내는 거를 인덱스하고 매치 사용해서 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택 범위를 이 검색어, 지금 현재 사용이 요구되어진 데이터가 검색어 중에 어린이 문학인 환산 점수니까 제가 빨갛게 테두리한 이 범위 선택하도록 할게요. 단 머리 거를 제외한 입력 데이터, 파란색으로 제가 색깔을 바꿔가지고 표기할게요. 요렇게 참조 범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범위를 요렇게.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2작업, 3작업에서 1작업에 입력된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때 B4부터 H12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머리 거를 빼면 선택 범위는 equal index B5부터 H12까지 범위 잡으셔도 돼요. B5부터 H12까지를 블록 지정하셔도 됩니다. 데이터 범위. 그럼 포괄적으로 얘는 다 커버가 돼요. 그럼 B5부터 H12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B5부터 H12 영역 블록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row 언더바 NUM 부분에 매치를 사용합니다. 매치. 여기에 match 갈로 열기, match 갈로 열기 입력하면 수직 입력줄에 매치가 빨간 갈로 묶이면 이 빨간 갈로 구름이의 매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줘야 할 값은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에서 어린이 문학 검색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줘야 할 값은 상따옴표 묶음으로 해서 어린이 문학이라고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또는 어린이 문학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꼭 클릭해서 참조하셔도 돼요. 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죠? 마우스 클릭하면 오타도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줘야 할 범위는 검색어 그 어린이 문학이 포함되어 있는 입력 데이터 범위 C5에서부터 C12까지 영역, C5에서부터 C12까지 영역에서 C7에 있는 어린이 문학이 몇 번째 있냐고요. 매치 함수는 몇 번째인지 그 순번이 구해지거든요. 하나, 둘, 세 번째 있어요. 어린이 문학은 C7셀 C5에서부터 C12까지 영역에 어린이 문학이 몇 번째 있느냐. 네, 이렇게 하고 0 입력하시면 정확하게 찾아라. 0. 네. 방식은 1, 0,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매치 함수는 요렇게 완성이 됐어요. 하니까 세 번째 있대요. 인문검색, 차량, 실내용품, 어린이 문학 세 번째 있다고 3이라고 구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덱스 함수는 찾을 범위 그리고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 이렇게 되는데 몇 행이라는 부분이 지금 3행이라고 구해졌어요. 인덱스를 마지막으로 클릭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함수인 수는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 지금 참조 범위가 B5에서부터 H12입니다. 여기에서 3행이라고 어린이 문학에 있는 행이 매치로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몇 열, 환산 점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 환산 점수를 몇 번째 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어요. 그래서 7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7 하면 2.4라고 어린이 문학의 검색어의 환산 점수 2.4라고 구해졌습니다. 확인 클릭. 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인덱스 매치 함수 문제 풀이 끝났고요. 3번이었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분야의 PC 클릭수 평균을 구하라. 단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디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6문제 중에 복합 함수 2개 함수 사용하는 함수식 문제 2문제 풀었어요. 나머지는 다 단일 함수예요. 네, 하나 함수만 사용해서 풀 수 있는 equal DAV 이렇게 입력하면 추천 함수가 하나밖에 안 떠요. 디에버리지 더블 클릭, 그 다음 fx 클릭. 함수 인수 대화 상자 실행되면 디에버리지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딱 못 박아버리세요. 네, B4에서부터 H12로 고정화시켜버리세요. B4에서부터 H12. 자, 긴가민가 하면 이 2작업이나 3작업에서 1작업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 범위를 참조하시면 B4부터 H12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화 시켜 놓으시면 무난하세요. 그 다음 필드는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 문제에서 도서 분야의 PC 클릭수 평균을 구하라. 평균을 구할 대상은 PC 클릭수예요. PC 클릭수가 입력된 필드 이름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F4. 그럼 PC 클릭수가 입력된 거하고 같아요. 네, 됐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은 문제에서 도서 분야 입력 데이터 이용에 분야 바로 밑에 도서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살짝 선택할 수 있게끔 데이터 입력한 상태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디아브리지 함수식 작성 완료되어졌습니다. 분야가 도서인 PC 클릭수의 평균은 3338이네요. 네, 이렇게 확인. 3338. 자, 이 함수 문제 풀이하는 셀은 숫자 데이터 오른쪽으로 맞춤 정렬 안 해도 돼요. 함수 네, 풀이하는 요 셀들은 표시 형식이나 그 맞춤, 수평 맞춤 안 조정해도 됩니다. 다음 5번째. 최대 모바일 클릭 비율을 구하라. 정의된 이름 이용하고 라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2의 13셀 선택하고 있고 라지 LAR. 네. 라지 더블 클릭. fx 함수 인수는 2개입니다. 네. 범위 영역인데 정의된 이름 이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범위에다가 그냥 클릭 비율이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의된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몇 번째 큰 값? 최대 제일 큰 값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대 모바일 클릭 비율 제일 큰 값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지 함수는 몇 번째 큰 값이라고 K에 몇 번째 그 순번을 기재하면 두 번째 큰 값은 2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이렇게 풀이 완료했어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최대 모바일 클릭 비율이 0.785로 구해졌어요. 이대로 둬도 되는데 이 입력 데이터는 퍼센트 단위로 보이니까 요거하고 단위를 같게 만들고 싶으면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 퍼센트 있죠. 요 퍼센트를 한번 누르면 79%니까 요 자릿수 늘림을 한번 클릭해서 78.5% 요렇게 보이게끔 표시 형식 수정을 안 해줘도 0.785라고 표시되어도 틀렸다고 채점하진 않습니다. 네, 틀렸다고 채점하진 않는데 요렇게 입력 데이터처럼 네, 표시 형식을 바꿔주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줘도 또 틀렸다고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네, 꼭 브이로그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PC 클릭수 구하라. J14를 선택하고 이꼴 VL 입력하면 브이로그 밖에 추천이 안 떠요. 더블 클릭 따닥 그리고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상자 객관적 난이도는 이 브이로그 함수가 객관적 난이도가 높은 함수인데 반드시 나와요. 100%. 6번은 vlookup 함수가 반드시 100% 나오기 때문에 연습하셔가지고 꼭 풀 수 있게끔 익혀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나오는 함수인데 연습 안 하시면 안 익혀놓으시면 틀리겠죠. 네. 자, H14셀을 선택한 풀이 절차는 이렇습니다. 줘야 할 값은 H14셀을 클릭하시고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혼돈되지 않아요. H14셀에 입력된 값이 뭐예요? 현재 인문 일반입니다. 인문 일반이 입력된 셀이 어디 있어요? 여기 C5셀에 인문 일반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 H14셀에 입력된 값 셀부터 시작해서 C5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H12 H14셀에 입력되어진 인문 일반에 입력된 셀 C5셀 C5셀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요 참조하는 이 범위 영역 내에서 PC 클릭수는 네, 추출하고자 하는 게 PC 클릭수인데 PC 클릭수가 몇 번째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범위 영역 내에 PC 클릭수가 첫 번째 검색어, 두 번째 분야, 세 번째 연령대, 네 번째에 PC 클릭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순번은 4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은 그냥 0 입력하는 걸로 그냥 고정화시키세요. 0을 입력하면 정확히 일치 찾는 대상 자체가 문자이기 때문에 네, 요렇게 브이로그 함수식 완성이 됐습니다. 확인 클릭. 여섯 번째 마지막은 2022년 12월달에 진행되어진 A형 문제 풀이입니다. 함수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첫 번째에 작성한 함수식을 요 셀에서 첫 번째 셀에 작성한 함수식을 밑으로 치워서 풀이하는 문제로 되어 있고 출제되어지는 문제의 함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if 판정, rank.eq 순위 구하는 거, 그리고 choose하고
텍스트 문자 뭐 미드나 뭐 레프트나 라이트나 이런 조합 문제. 그 다음 날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추즈하고 여기 보면 위크데이 나와있죠. 자 1번 서류 심사 담당자 구하는데 지원 분야가 교육이면 민수진, 건강이면 문화이면 네 표시하라. if 함수 사용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판정의 경우의 수가 3개입니다. 네. 판정의 경우의 수가 3개면 판정수 마이너스 1만큼의 if 함수가 필요해요. if 함수를 2개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복합 함수식인데 네 다중 if 함수 I 5셀 선택하고요. I 5셀 선택하고 이꼴 입력한 다음에 if 갈로 열기 그리고 요 수식 입력줄에 있는 옆에 fx를 누르면 함수 인수 대화성자 실행되어요. 자 함수 문제풀이를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때까지 강의해왔던 네, 경험치를 바탕으로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조건식을 먼저 설정할 텐데 꼭요 순차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지원 분야가 교육이야? 이렇게 먼저 지원 분야가 교육이야? 그러면 민수진이라고 판단해. 같은 행에 있는 교육 분야 입력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이 5셀 입력됐죠. 이 5셀 입력되어진 값이 조건식은 꼭 비교 연산을 사용해야 돼요. 같으냐? 이퀄입니다. 이퀄 뭐? 네. 교육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 문자열 비교는 상따옴표 묶음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5셀에 입력된 값이 교육이야? 그러면 민수진, 네. 상따옴표 묶음 민수진으로 하고 네. 여기까지 됐어요. 지원 분야가 교육이면 민수진. 아니야. 그러면 변정훈 이러면 끝나는데 다시 묻고 있어요.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건강이야? 그러면 변정훈. 그것도 아니야? 신동진. 자 쉽게 설명드립니다. if 있죠. 이꼴 뒤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 이꼴 뒷부분에 있는 if를 복사하세요. 이걸 복사해가지고 거짓일 때 실행문에다가 다시 판정 네, if 사용해야 되니까 이걸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네, 얘를 수정하는 게 빨라요. false일 때 실행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러면 자 위에 추가되어진 if 있죠. 요 if를 클릭합니다. 요 if를 클릭을 하게 되면 두 번째 if 함수 인수 대화성자 뜨는데 수정해야 되죠. 네, 첫 번째 교육이 아니면 두 번째는 건강이야. 네, 요거를 건강으로 수정하시고 건강일 때 실행문은 변정훈으로 해. 실행문 변정훈. 그것도 아니야. 그런 경우가 이제 나머지 문화인 경우죠. 그럼 여기다 다시 if를 쓸 필요는 없고 그것도 아니면 신동진으로 해. 여기다가 신동진 요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판정의 경우의 수 3개 마이너스 1만큼의 if 함수가 필요하다. if 2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면 판정됐죠. 요 판정되어진 해당 이 셀에 자동체면들 네, 마우스로 H12까지 쭉 끄세요. 요 점을 H12까지 끌어서 놓아요.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요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1번 함수 문제풀이 끝났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자 발송일을 구하는데 신청일에 요일이 평일이면 신청일 더하기 3, 주말이면 신청일 더하기 5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와닿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제2의 5셀 선택하시고요. 네. choose weekday 조합 choose부터 먼저 합니다. 네, equal cho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choose 함수밖에 추천을 안 떠요. 그래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네, choose 함수에 대한 함수인수 도움말 활용할게요. 자, 첫 번째 함수인수는 인덱스 순번이 와야 되는데 날짜에 대해서 요일을 weekday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we 이렇게 직접 입력합니다. day 갈로 열기까지 딱 이렇게 입력하시면 수식 입력들을 보면은 weekday 옆에 갈로 빨간 꾸름으로 묶였죠. 이렇게 되어야 얘가 함수로 인식된 거예요. 그래서 weekday만 입력하면 안 되고 weekday 갈로 열기까지 하시고 요 weekday를 클릭하세요. 마우스로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니까 뚝딱 함수인수 대화성자가 weekday 걸로 바뀌었어요. weekday 함수에서 필요로 하는 갈로꾸름이 안에 들어가는 함수인수 종류는 2개야. 첫 번째 serial_num은 날짜 나타내는 수 입력해줘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행에 있는 신청일 날짜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선택합니다. 네, 선택하고 그 다음에 return 타입을 마우스로 꾹 누르면 도움말이 이렇게 떠요. 네. return 타입은 1에서부터 7까지 수 입력할 수 있는데 기본값은 1이에요. 일요일이 1,
토요일이 7로 구해지는 유형은 1을 입력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약간 고려를 하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평일일 때는 신청일 더하기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말이면은 신청일 더하기 5로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7가지, 요일은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7가지 경우수가 나오니까, 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본값 1로 할게요. 기본값 1로 하게 되면 1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일요일이 1로 카운팅 된 경우에요.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다시 추즈를 클릭하세요. 추즈 딱 클릭하셔가지고 1이 구해지면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말이니까 일요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신청일에다가 신청일 셀의 입력값에다가 더하기 5를 하라 이렇게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면 그냥 신청일 더하기 3 화요일일 때 신청일 더하기 3 수요일 신청일 더하기 3 안 보이면 밑에 요 꺽쇠 누르시면 돼요. 네,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네, 첫 번째가 일요일이에요. 일, 월, 화, 수까지 했어요. 수, 목요일도 신청일 더하기 3 금요일도 신청일 더하기 3 마지막 토요일은 주말은 네, 신청일 더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 확인을 눌렀을 때 확인을 딱 누르면 요렇게 숫자 값으로 구해진 경우 얘를 날짜 형식으로 다시 바꿔줘요. 네,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요, 요 일반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간단한 날짜라고 목록에서 선택하시면 요렇게 날짜 형식으로 바뀌어요. 조금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회차 요 문제를. 자, 요 자동차 맨들 요 점을요 밑으로 쭉 내립니다. 네, 12행까지. 그리고 다시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다시, 요거는 채우고, 그러면 서식 없이 채워라를 선택한 뒤에 날짜 형식을 날짜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죠? 날짜로. 네. 서식 없이 채워라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요 굵게 표시돼서 그거 굵게 표시된다고 해서 감점사항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표시 형식을 날짜 형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부터 3, 4, 5, 6은 단일 셀이에요. 단일 셀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네. 자, 교육 분야의 평균 활동 시간을 구하라. 평균을 올림 하여 정수로 표시하라. 단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해 라운드업과 디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첫 번째 함수 디에버리지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구해진 그 값에 대해서 표시 자릿수를 라운드업으로 올림 처리하라. 그러니까 이꼴 입력한 다음에 ROU 입력하시면 라운드 계열 함수 3개 중에 라운드업 더블 클릭 자동 완성되고 관료 여기까지 채워지면 fx 클릭 넘버 구하는 부분에서 디에버리지 직접 다 입력하세요. DAVERAGE 이 관료 열기까지. 그리고 이 디에버리지를 클릭하게 되면 함수인수 대화생제가 디에버리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자, 데이터베이스 입력란은 그냥 고정화시키세요. 뭐 입력해야 될지 긴가민가하면 문제 2작업이나 3작업 문제에서 보면 1작업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 라는 부분 범위가 데이터베이스 범위예요. 그게 어디다? B4에서부터 H12입니다. B4에서부터 H12 영역 블록 지정하시고 필드 입력란 클릭한 다음 계산 필드야. 평균을 구할 대상. 교육 분야는 조건이고 교육 분야 평균 활동 시간을 구하라. 네. 활동 시간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필드명 입력이 활동 시간이 되어 있는 셀, 활동 시간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H4셀 활동 시간 셀 선택하시고 크라이테리아 입력란은 교육 분야인데 지원 분야가 교육이라고 여기에 이제 조건 범위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마우스로 지원 분야 교육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디에버리지는 이렇게 네, 지원 분야가 교육인 활동 시간의 평균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업으로 올림 처리할 텐데 문제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라운드업을 클릭하세요.
여기까지 했으면 라운드업을 클릭. 최종 표시 자릿수는 문제에서 정수로 표시하라. 정수는 0입니다. 현재 구해진 값은 180.66667인데 여기다가 값 지정을 0으로 하게 되면 네, 올림 처리되어져서 소수 첫째 자리 값 0 이하가 0이 아니면 무조건 1 올려요. 그래서 181이라고 구해졌네. 제대로 됐구나. 확인 클릭. 3번 풀이 끝났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 분야 신청 건수로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결과값에 건 붙이고 카운트 if와 AND 연산을 사용해 쉬워요. 이꼴 COU 입력하면 COU로 시작하는 함수 목록 뜨는데 여기서 카운트 if를 더블 클릭하시고 함수인수 대화상자 fx 눌러가지고 함수인수 대화상자 뜨면 함수인수 두 개 요구해요. 조건범위요. 조건범위는 문화 분야 신청 건수 이렇게 되는데 문화가 입력되어진 데이터는 지원 분야입니다. 지원 분야가 입력된 데이터 범위만 선택하세요. 지원 분야 선택하면 안 돼요. 이 5에서부터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는 선택 범위에 머리글 포함 안 시킵니다. 표머리글 빼고 입력 데이터만 E5부터 E12까지 E5부터 E12까지 영역 입력값 그리고 크라이테리어 부분은 입력값이 문화인 거. 창당한 문구 문화로 적어도 되지만 문화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는 게 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 문화, 교육 쭉 중에 문화가 입력된 건 몇 건이다? 2건인데 자 문제에서 AND 연결 연산을 사용해서 뒤에 건수를 붙여라 라고 돼 있어요. 한 건 이렇게 표시되게끔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함수 문제 한 문제는 20점인데 요 조건을 충족 안 하면 0점 처리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세요. 수식 입력줄 끝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Shift 7번 AND 연결 연산자 뒤에 상따옴표 건 상따옴이 닫기 요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퀄 카운트 if 갈로 E5에서부터 E12 심표 E7 갈로 닫고 AND 건 이렇게 했고요. 네 확인 클릭 2건이라고 됐죠? 다음 5번으로 넘어갑니다. J13셀 최대 활동비 점수 주는 문제예요. 정의대리면 활동비 이용하고 라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있네요. 네. 맥스, 민, 라지, 스몰 중에 하나가 5번 문제로 점수 주는 문제로 나와요. 네. 자, 이 케이스는 지금 현재 라지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25셀 선택하고 이퀄 입력한 다음에 LAR 이렇게 하면 라지 추천 하나밖에 안 떠요. 더블 클릭. 자, 함수 인수가 두 개예요. 네, fx로 할까요? 네. 어레이 부분에다가 꼭 정의된 이름 이용해 활동비라고 직접 입력합니다. 네, 활동비. 이름 정의를 저희가 7번째 조건에서 했어요. 조건 편집에서. 해당 범위 영역, 네. 입력값들 쭉 뜨는데, 몇 번째 큰 값? 최대 활동비, 제일 큰 값, 1. 라지는 몇 번째 큰지, 해당 그 순번을 적어줍니다. 제일 큰 값은 1. 이거 완성되었어요. 이꼴 라지 갈로 활동비 심표 1 갈로 닫기 확인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천단위 구분 기호나 해당 그 함수 결과에 오른쪽 정렬 안 해줘도 되나요 하시는데 안 해줘도 됩니다. 감점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J14제 선택하고요. 꼭 vlookup 함수 사용하게끔 요구되어져요. 네. J14제 선택 이꼴 vl 입력하면 추천 함수가 하나밖에 안 떠요. vlookup만 더블 클릭 자동 완성됐고 fx 함수 인수 4개 뜨는데 첫 번째 H14를 선택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H14 마우스로 꾹 찍고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 이렇게 기준 잡으세요. H14에 입력되어진 값을 찾아요. 지혜의 셈. 그 셀에서부터 시작 범위를 잡고 끝 셀은 H12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 지혜의 셈이 입력되어진 셀 C5셀부터 끝 셀은 H12로 못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블록 잡습니다. 요 기준 잘 익혀 놓으시면 혼동되지 않습니다. H14셀에 입력된 셀로부터 시작해서 끝 셀은 H12. 자, 그 다음에 현재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 몇 번째로 입력된 값을 가져올 거냐. 문제에서 H14셀을 선택한 팀명에 대한 활동시간, 네, 활동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 범위에서 활동시간이 몇 번째 있냐고요. 첫 번째 팀명, 두 번째 지도교수, 세 번째 지원 분야, 네 번째 시청일, 다섯 번째 활동비, 여섯 번째의 활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컬럼 언더바 인덱스는 6이라고 적습니다. 선택한 범위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거 6. 그리고 레인지 언더바 룩업은 네, 참조 방식인데 고정화 시키세요. 0으로 입력하시는 걸 못 박으세요. 네, 정확히 일치만 물어집니다. 0. 폴스라고 적어줘도 되고
false라고 적어줘도 되고, 네, 그보다 0 하는 게 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false라고 적어줘도 됩니다. false라고. 네, 6번째 문제 풀이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클릭 됐습니다. ITQ 엑셀 집중 공략하기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정보학사였습니다.